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피청구인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길이 열립니다. 오늘 좀 중요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홍장원 차장, 또 뭐 각종군 사령관, 뭐 여인정 사령관 등 여러 가지 증언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윤석열 피청구인하고 홍장원 차장 간의 문답이라든지 또 답변, 또 윤석열 피청구인의 모습까지 아마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응이 어떨지요.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윤석열 탄핵심판 5차 변론길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합니다. 특히 정치인 체포 지시, 또 국회 봉쇄,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은 곽종근 특전사령관 자필 진술서가 보도가 됐는데 윤석열 병력 철수 지시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윤석열 씨는 지난달 23일 있었던 4차 변론기일에서 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자마자 이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주장을 했었는데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옥중 노트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새벽 1시 5분 곽 전 사령관이 특전사 인원들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하자 김용현 전 장관이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네. 답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아무 말이 없어서 자신의 판단으로 병력을 뺐다라고 말했다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네. 그간 윤석열 씨와 김 전 장관이 말해왔던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즉 국회와 이 선관위 봉쇄 작전 병력의 철수를 지시한 사람은 윤석열 씨도 또 김용현 전 장관도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에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시키자마자 바로 군병력을 철수시켰다고 뻔뻔하게 진술했던 이 윤석열 씨였는데요. 오늘 변론 기일에서 관련된 해명이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병력 철수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곽정근 사령관이 본인이 독자적 결정한 것이다, 완전 배치되는 증언인데, 진술인데, 이것을 한번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변론기일에 가장 하여튼 눈에 띄었던 게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에서 요원이다, 의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거 궤변이다, 거짓이다라고 옥중 노트에 적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당시에도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옥중 노트에서 의원이 맞다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예.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12월 6일에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양심 고백을 했었는데요. 이때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죠? 라고 묻자 맞습니다.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은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다라고 노트에도 적혀 있었습니다. 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은 곽 전 사령관 본인의 이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했는데요. 실제로 곽 전 사령관은 이 검찰 조사 때에도 똑같이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 역시 분명한 사실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 곽 전 사령관의 노트 공개로 윤석열 씨와 또 김 전 장관의 이 말맞추기 정황은 더욱더 짙어진 상황인데요. 오늘 변론기일에서도 이 부분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 맞추기도 너무 어설펐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변론기일에도 가장 크게 다뤄질 부분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주장하고 다른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윤석열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게 질서 유지 목적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계엄군의 목표가 국회 장악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 당일에 이 국회에 병력을 보낸 건 이 계엄 방송을 보고 달려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군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한 것도 이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유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곽 전 사령관의 노트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곽 전 사령관은 계엄군의 작전 목표는 시설 확보 및 경계였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사실상 시민 보호가 아니라 국회 봉쇄가 이 군 투입의 목표였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윤 씨 측은 투입된 군 병력에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그런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도 또 장관도 반대하고 만류할 때는 듣지 않고 자신들이 책임질 것처럼만 하더니 군만 이용당하고 지금 와서 이게 무엇인가라며 자괴감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 병력 철수를 한 건 한 특전사의 조치를 이 대통령실 측에서 조치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면서 화가 난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책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34년의 군 생활로 수명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다면서 출동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건 뼈아프다면서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후회가 오늘 변론기일에서 추가적인 양심 고백과 증언으로까지 이어질지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곽종군 사령관 말과 윤석열 얘기하고 완전 정반대인데 과연 누가 거짓말할 동기가 크고 누가 진실되게 얘기할 동기가 클지 그 부분 아마 상식 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그리고 곽종군 진술은 계속 일관성이 있고요. 윤석열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있고요. 자, 오늘 이제 변론 기일에서 곽종군 전 사령관이 어떻게 답할지 또 거기에 답에 대해서 윤석열의 반응 또 행동 이런 것들을 재판 과정에서 뭐 변론 기일이니까요. 아마 재판관들은 볼 겁니다. 보면서 판단할 겁니다. 또 거짓말하고 있구나. 뻔뻔하구나. 아니면 맞구나. 등등 판단을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석하는 인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뭐니 해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진술했던 거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 폭로도 있을 수 있을지 이것도 기대가 되는데 윤석열 측에서 헌재에 홍 전 차장의 통화 기록을 요청을 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씨 대리인단은 지난달 24일 홍장원 네. 전 차장의 통화 기록에 대한 사실 조회를 헌재에 신청했습니다. 신청 내용은 이 홍 전 차장의 지난해 12월 3일부터 1월 중순까지의 통화 기록입니다. 헌재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지난 31일 SK텔레콤의 사실 조회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홍 전 차장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말과 함께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처음으로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이 홍 전 차장이 윤 씨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처음 폭로한 만큼 윤 씨 측에선 이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번 통화 기록 사실 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체포조에 포함된 인물이나 야당 정치인 등과의 통화 기록이 있다면 그걸 근거 삼아서 이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오염됐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네. 다만 이 주요 인사 체포 지시는 홍 전 차장만이 주장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홍 전 차장뿐만 아니라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비롯해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 체포 시도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 시도인지도 싶기도 하고요.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하고 약간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형사재판으로 가서 윤석열의 공소장이 어제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몇 가지 내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육군, 공군, 해병대 또 해군까지 정치인 체포조에 파견할 수 있는 수사단 명단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해공 해병대까지 네. 전군을 동원하려고 했네요. 네, 맞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 네. 확보한 윤석열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밀접하게 연관된 정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공소장에 따르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2월 3일 오후 10시 39분쯤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20분 뒤에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A씨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4차례 받았지만 불응해왔다 이렇게 주장해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검찰은 이 국방부 조사본부가 여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협조 요청을 받은 뒤에 이에 응하기 위해서 기민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실무자들을 통해서 육군, 해군, 해병대 등에 실제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A씨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B씨에게 본부에서 몇 명 가능한지 확인해봐라고 지시한 뒤에 11시 10분쯤 직접 육군, 해군 수사단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후 B씨는 육군과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까지 각 수사단 상황실장과 통화해서 지원 가능한 명단을 요청한 뒤에 방첩사에 지원할 100명의 명단 작성에 돌입한 건데요. 이 지시 전달을 받고도 신속하게 모이는데 실패한 가운데 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비상계엄 해제가 되면서 결국은 오지 못했는 거고요. 명단을 줬다라는 거는 그건 뭐냐 하면 뽑아서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내란죄 여기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자,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김용현 전 장관하고 비상계엄을 모의하면서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또 군은 간부 위주로 또 국회 선관위 투입하면서 이러면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말이 포함이 됐네요. 네, 공소장에서 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획을 논의하면서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네.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도권 부대에서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동원돼야 하는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 명에서 5천 명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자면서도 이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며 투입 가능 군병력의 규모를 재차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김 전 장관이 이 1,000명 미만이라고 답하자 윤 씨는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는 게 이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기존 윤 씨 측의 그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당시 윤 씨 측은 280명의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윤 씨 측은 이미 이 1,000명의 병력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고 이 규모를 듣고 국회와 선관위 투입을 직접 언급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너무 답답한 게 이렇게 다 드러날 일을 뻔뻔하게 사실은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병력 투입도 다 있고 우리가 다 봤고 그 중간중간에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뭐 사령관이 있으면 여단장도 있고 대대장도 있고 뭐 중대장 소대장 다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병력도 거짓말, 입만 떼면 거짓말. 그러니까 재판관 보는 데서 그렇게 하면서 뻔뻔하게 행동하는 게 그러니까 안 걸릴 거로 생각하는지 이렇게 변론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요. 네. 조금만 지나면 다 드러날 일을 갖고 그
헌법재판 다 뭐 생방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 보도가 되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는데 하나하나 조심해서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답하고 지 마음대로 답하고 짜고 거기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병력도 거짓말하고 다 투입된 게 다 드러났는데 그래서 오늘이 사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답해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령관들이 나오죠. 여인영도 지금 다른 얘기 한다고 하고요. 특히 홍장원 차장이라든지 각종군 사령관 등등의 얘기를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공소장 얘기 하나만 좀 더 해보면 윤석열이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단수 조치를 이상민 장관이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네, 공소장을 보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면서 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 10시 53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한 뒤에 곧바로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청에서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 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동원하려 했던 계획 역시 윤 씨가 직접 제시하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 소방청장의 국회 증언을 통해서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단수를 지시했던 증언은 나왔었지만 그 시작이 윤석열 씨였다는 점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은 빼놓고 진술하고 또 국회 질의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바 있는데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이 내각 인사들에게 각기 하달된 지시 문건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목 안건도 있을 거라고는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이번 공소장을 통해서 이상민 문건 내용도 드러난 셈입니다. 사람들입니까 이게? 국회에 가서 증언 못하겠다고 한 거 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 이상민이 결국 윤석열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입만 띄면 거짓말이고 그게 증언 못할 사유가 됩니까? 보호하려고 해도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럼 차라리 그냥 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행안부 장관을 하고 한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지금 언론사 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아니에요? 또 그대로예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뭐라 하겠습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도 오늘 아마 진술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오셨어요. 배동원님 오셨고요. 자, 김미솔님, 또 소우주님 오셨는데 다 그런 얘기 합니다. 헌재에서 진술한 거랑 완전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 용산 건풍기님도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 보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윤석열 응원하면서 지지하는 사람들 과연 좀 뉴스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도 저는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변론기를 좀 기점으로 뭔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증권 통판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김주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또 항의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습니까, 김주호 우리 대변인?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요즘 뭐 많은 방송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헌법재판도 계속 있고요. 요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 이 헌법소원 원래 어제 선고가 있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특히 선고 2시간 앞두고 직전에 변론 재결하면서 선고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김주호 우리 대변인부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예.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국회의장이 이러한 권한쟁의를 국회 의결 없이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를 한 게 예. 이게 합당한 것인가 적법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헌재에서는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충분히 변론을 듣고 국회 측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다만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하고 위헌적이다. 아하. 이런 얘기를 세게를 박아두셨어요. 결국은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그런 언론 플레이, 또 국민의힘의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변론은 충분히 듣고 결정한다. 결정하면 권한대행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세게를 박았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좀 아마 우려했던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이 뭐 예를 들어서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하지 않을 것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다면 변론을 다시 충분히 하고 그렇지만 당신이 우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 한 거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다. 그렇게 공보관이 직접 얘기한 거 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왜냐면 국민의힘까지 지금 네. 앞장서가지고 이거를 뭐 계속 뭐 권성동이라든지 네. 이런 원내대표도 계속 그 부정하는 빌드업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드러난 걸 보더라도 이게 뭐 법도 무시하고 네. 그 뭐 절차도 그냥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문제를 삼으면서 여론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건데 이건 뭐 사실 이미 그 어제 또 많은 시민들이 최상목에 대해서 규정을 내렸죠.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예. 내란 수계 대행이다. 이렇게 수계 대행이라고. 수계 대행이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이거는 사실 뭐 최상목한테 어떤 기대를 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다 봅니다. 최상목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예. 우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이 부분 관련해서 네. 국회목 3명에 대해 인사고 이해가 잘 안 돼. 그냥 헌법에 나와 있어요. 제가 헌법을 공부를 잘못했나? 헌법재판관 9인,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은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명문적으로 보면은 형식적으로 네. 국회에서 3명 임명 추천을 하면 그냥 대통령 또는 네. 권한대행이 그냥 형식적인 행사로 맞습니다. 임명장을 주는 것에 불과한데 그거예요. 예. 지금 권한대행이 마치 자신의 권한인 양 그렇죠.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어떤 권한쟁의 심판도 들어갔는데 지난번 변론을 본 국민들이라면 네.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그 변호인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솔직히 더 이상 변론이 필요 없을 만큼 궁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각각 2인과 1인을 추천한 공문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공문이 있는데 공문에 의해서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국회 의결까지 받았는데 국회 의결 받은 사항을 다시 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를 해와라. 이건 그러니까요. 약간의 떼쓰기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을 만들 때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시정잡배보다 못한 이러한 행위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세 명 적어놨고 자신의 몫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자신의 몫이 아니에요. 333이에요. 국회의 몫이에요. 그걸 갖고 저렇게 끄니까 국회에서 지금 권한쟁의 한 거 아닙니까? 또 권한쟁의 하니까 안 받을래? 뭐 하든지 말든지 이게 뭐 장난입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법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이제 헌재의 그 결정엔 구속력이 있다. 그러니까 최고 사법기관의 네. 최종적 유권 해석도 부정을 하면 니네들은 그럼 여태까지 말한 법치주의가 뭐냐?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들 나름의 이제 또 세계관을 구축해 놨죠. 아까 네. 뭐 여기서 박지훈 변호사님 같이 이렇게 법을 그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도 저 파보면 중국하고 연관돼 있을 거다. 아, 요즘 뭐 이게요? 요거 한마디, 뭐 화교다. 요 한마디면 그냥 다 끝납니다. 제가 중국인입니까 제가? 아 그렇습니다. 좀 미량박가예요. 박일 거세요. 예. 그 세계관에서는 심지어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래서 윤석열 구속 기소되니까 네. 바로 그 뭐 장인이 중국하고 또 연관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논리 설득 대화 타협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좀 사실 답답한 게 최근에 그 형사재판 형사 25부입니다 중앙지법에 자, 아는 분인데 그 판사님이 또 화교다 대통령 사건을 맡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러면 그게 우리가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건 미친 거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하다 안 되면 중국, 하다 안 되면 이재명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국면 전환돼서 윤석열과 김건희 언젠가 버려집니다 분명. 네. 그때 되면 이제 야 저거 원래 뿌락치였다. 아, 윤석열도 중국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될 겁니다. 파평윤 씨 아닌가요? 하여튼 뭐 한장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만약에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부분 민주당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상한 결정을 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뭐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든지 대외 환경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렇죠. 탄핵보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에 대한 그런 추징금 수천억 원의 그런 출자금을 재계로부터 거둘 때 네. 어떤 압박, 협박을 했다는 그러한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대로 된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았고 네. 이것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내란 사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상입법기구 국회에 또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예산을 중단하는 그러한 쪽지를 윤석열 대통령실로부터 받았고 그렇죠. 고소됐죠. 예. 이것을 기재부 차관한테 전달하였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그러한 의혹이 있습니다. 네. 이런 내란 관련해서도 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뭔가 좀 위법 사항에 대해서 수사에 관련해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당장 탄핵은 정말 마지막 수로 할 것이다. 마지막 수로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날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인데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합니다. 국정원 전 차장인 홍장원, 또 수도방위 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 등이 출석을 하는데 오늘 방청 경쟁률이 엄청나네요. 167.3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관심을 갖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면은 언론만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이게 자꾸 왜곡이 되고 중요한 정보가 빠지고 이런 경험들도 하다 보니까 직접 가서 보고 싶다. 그리고 네. 이걸 또 직접 전하려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여기에 또 오늘 홍장원 1차장 네. 뭐 윤석열을 한때 이제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지금 하는 짓 뭐 체포 명단 보면서 미쳤다 생각하고 예. 막 북한 보위부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어제 뭐 곽종근 옥중 노트도 나온 네. 상황에 결국 여인형까지 지금 막 결국 당했다. 지금 이제 막 분노하고 있고 특히 본인들이 다 덤태기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언론에서 접하지 못한 내용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더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방은 아니지만 지연해서 보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 찍고 있기 때문에요.
생방으로 보도는 안 되지만 직후에 이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제 보게 될 건데 어떤 부분, 어떤 쟁점, 어떤 사람의 진술 우리 김조 대변인은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오늘 나오시는 분이 네. 홍장원, 여인영, 이진우 이진우. 사령관 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3명 다. 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직접 네. 싹 다 잡아들여라 아하. 이 얘기를 들었고 이진우 장군 같은 경우는 이 계엄 3인방 중에 2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세 분들이 공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네. 그런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다. 하다못해 오늘 출석하지 않은 곽종근 예. 특수전사령관님은 특전사령관이요. 예. 사실은 뭐 본인이 그 옥중에 쓴 그런 오늘 어제인가 MBC 통해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 네, 박종근의 노트, 옥중 노트. 얼마나 억울하면은 예. 오늘 헌재 재판이 있는데 어제 그것을 공개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여인영, 이진호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장한테 속아가지고 네. 어떤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예. 이런 걸 받아가지고 계엄에 가담했는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은 뭐 그러한 계엄에 대해서 네. 책임이 없다 발뺌을 하고 있고 지난번 헌재 재판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생각나죠? 생각났습니다. 뭔가 좀 티키타카 덤앤더머 같은 그러한 뭐 본인들이 그런 말을 맞추는 증거를 아니, 인멸하고 말 맞추려면 잘 맞추든지 가서 무슨 쇼라고 앉아 있습니까? 네, 생각났죠? 생각났습니다. 네. 너무 정말 기가 막힌 그걸 다 그- 봤을 거 아닙니까? 이 예, 각종 그러한 사례가 모습을 아니라. 보다 보니까 아마도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 분노한 그런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 부하들이 다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정말 인생을 망쳤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부하들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체포 지시, 국회의원들 체포 지시,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끌어내라. 요게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홍장원, 여인영, 특히 이진우 수방사령관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내란죄라고 얘기하지만 내란죄는 형법적 부분이고 행위를 몇 개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인 체포 지시인데 이 사람들이 예전 김용현처럼 윤석열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윤석열이 나올까요?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그건 요즘 워낙 예측이 틀리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도 뭐 그래서 뭐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가 네. 뭐 나와가지고 또 본인이 우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사실 저는 이제 반반인 것 같고요. 반반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6일에 6차 변론에 또 뭐 각종군도 박종근 나온다 하고 나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목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어제 그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도 더 좀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홍장원 씨는 이미 잃을 게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더 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뭐 그런 말장난 했었잖아요. 예, 예. 그걸 반박하는 게 나왔고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윤석열과 김용현이 다 책임지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 막 무시하고 자기들이 다 책임질 것 같이 하더니 정작 이상한 티키타카하고 자기들끼리 찌질한 모습 보이고 꼬리 자르기 하고 하니까 네. 잔뜩 열받아 있는 겁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옥중 노트에 따르면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이야 뭐 좀 안 하면 좋겠는데 두 사람이 책임지겠다고 대통령 장관이 몰아붙이더만 나중에 보니까 둘이 다 안 한 것처럼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모습 보면서 좀 개변이다. 예. 신물을 느꼈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 여인영 네. 장군 같은 경우는 그 충안파로서 네. 김용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긴밀하게 소통한 그렇죠.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계엄 전에 이 23년 11월 달에 이분들이 다 계엄 사령관, 방첩 사령관, 특수전 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을 임명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어떻게 계엄을 준비하고 내란을 준비했는지 뭐 많은 사담을 나눌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다못해 24년
그 10월 국군의 날에는 이 계엄 장군들을 불러 모아놓고 김치찌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끓여주면서 충성을 맹세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공소장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엄을 준비한 그 범죄자들뿐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도 나올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올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 특유의 그 레이저 눈빛이 네. 있습니다. 그 분노의 눈빛을 예. 보이면서 굉장히 당황해하지 않을까. 레이저 눈빛으로. 그렇죠. 예. 요렇게 막 이래.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 있을 때 이렇게 성질내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는 근데 본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보는 자리입니다. 그게 과연 맞는지 한번 눈여겨보기로. 그러니까 이게 예. 양심과 상식적으로는 이제 그 가책을 느끼고 네. 여기서 막 이제 당황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그 하나의 가상 세계에 갇혀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도 이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계속 저질렀기 때문에 아. 거기서 오히려 자기 지지층한테 또 어필할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아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이상한 세계관을. 아. 거기서도 진짜로 그 상대방들을 이해 못하는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럼 표정부터 홍장원 보는데. 전 차장하고 말싸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만약에 나오게 내가 되면 전화했어. 했잖아요. 뭐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네,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약에 이제 나오게 된다면 별의별 얘기를 다 쏟아낼 거라 봅니다. 왜냐면은 당장 아니 이게 그 자기가 지시를 하고 네. 명백하게 그런 정황들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국회 봉쇄가 핵심이라고 곽종근 씨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특전사령관이. 예. 근데 겉으로는 포장을 시민 보호였다.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짓말도 대놓고 하는데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하여튼 5차 변론기일 특히 정치인 체포 지시 부분 요원이냐 의원이냐 그 부분 진실 공방이 아마 전망되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어제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아침에 윤석열 접견을 또 면회를 했어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 면회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인데 그렇게 요란하게 그러니까요. 언론에 다 공지하고 지지자들이 그냥 그 구치소 앞에 다 나오게 해가지고 예. 보란 듯이 그렇게 보여주면서 접견을 하고 특히 나경원 의원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라면서 백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행보로는 보이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극우 지지층에게 네. 나 좀 봐달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 분 중에 상당수는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할 것 같습니다. 3명 중에 예. 뭐 예. 제가 볼 땐 3명 중에 2분은 당대표 선거에 나갈 생각인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러한 강박관념에 의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렇게 면회를 간 걸로 보이고요. 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세 분이 오는 게 뭐 그렇게 달갑겠습니까? 사실은 본인들에 대해서 뭐 특히 나경원 의원하고는 뭐 사이도 안 좋은 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같이 할 사이가 아닌데 예. 불러들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아하.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 수사만은 막아달라. 이것을 굉장히 간곡히 부탁하지 않았을까 아하.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간 게 조금 하여튼 저분 지역구도 그렇고 뭐 등등 뭐 권영세도 용산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나경원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당의 역할을 부탁한다. 뭐까지 함께 하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고요. 나경원 얘기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법 독재 뭐 네. 그다음에 뭐 국정 마비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다. 그동안 얘기했던 걸 그대로 또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전을 위한 목적이다 볼 수 있는 거고 그 특히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니까 조선일보에 네. 뭐 관련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던데 뭐 결국에는 그냥 탄핵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니까 윤석열 측에서도 마음에 들어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 조기 대선 얘기 나오니까 불쾌함을 전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나경원 씨도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을 좀 뭘 지적을 했던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비판해 주니까 이참에 그냥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에는 그 권영세 권성동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히 그 과정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설 연휴 때 난리가 예. 났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그렇게 뻥튀기를 해서 과표집으로 장난질을 쳤는데 실제로 오프라인 가가지고 완전히 설 인사할 때 박살이 났잖아요. 그 역에서 보셨죠? 다들 네, 뭐 처참했잖아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극우 지지층들 난리가 났습니다. 음. 왜냐면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뻥튀기 시켜놨는데 네. 그래서 신남성연대 같은 그 유튜버도 권영세, 권성동, 쌍권을 얘기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네. 저것들 때문에 지금 뭐냐 이거 한마디로 뽀록 났다 이거죠. 걸렸다. 네, 걸렸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 욕을 먹고 네. 항의 문자 엄청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윤석열 체포되는데 니네 뭐 하냐 지금 웃으면서 네. 오프라인 가서 왜 사고 치냐 그런 압박을 엄청 받으니까 더더욱이나 또 이제 윤석열한테 가서 뭘 보여줘야 된다. 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아까 뭐 김지호 대변인 말씀처럼 개인적인 욕망도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 또 그런 일들도 있었다. 네. 이걸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뭐 여론하고도 무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여론조사 같은 걸 계속 보면 국민의힘의 당의 지지율은 꽤 높아지는 모양새예요. 뭐 그게 조작이든 가표집이든 건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어느 순간부터 대부분 친윤으로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원래 좀 비윤, 예를 들어서 탄핵을 찬성하거나 윤석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뭐 대부분 다 친윤으로 바뀐 것 같거든요. 이게 의원 구조가 네. 사실은 경기, 서울, 인천의 수도권 의원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고요. 그러니까요. TK, 영남 지역, PK 이 지역에 많은 어떤 국회의원들이 분포되다 보니까 네. 80% 이상은 뭔가 좀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 지역이고 또 강성 지지층의 지지만 뭔가 좀 밉보이지만 않으면 국회의원직을 3선, 4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좀 나는 안정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다. 그리고 네. 뭐 정권이 있든 말든 내가 대통령 되면 그만이지. 그러한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체질이라는 게 네. 박근혜 정권 이후로 계속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망가지고 있다. 인력풀 자체가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공천 파동이 있었잖아요. 뭐 친박 뭐 찐박 그러고 뭐 네, 찐박 몰살시켰잖아요. 뭐 그런 게 해가지고 많은 그런 개혁적인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했고 그 이후에는 또 뭐 약간 자유통일당 그런 성향의 뭐 그러한 의원들의 또 공천 파동이 있어서 네. 20년도에도 선거에서 굉장히 패배를 많이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보이는 행보는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두 개 제도, 네. 선거, 그 다음에 법치인데요. 선거는 부정선거로 부정하고 있고요. 법치는 지금 막 법원을 뭐 약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원을 약탈하고 뭔가 폭력 소요를 하는 그 일반 대중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당 대표, 원내 대표가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당이 앞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폭망한 상태라고 봅니다. 정치 결사체가 정당입니다. 그 정당이 사법부를 부인하고 선거를 부정하는 뭐 그런 모양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윤석열 측입니다. 형사 재판을 대비한 국민 변호인단 모집하면서 청년들 2030 청년들 모집하는데 변호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시민들을 모집을 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시기상 특히 최근에 예. 폭동이라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벌어진 그걸 보면은 네. 결국 이거는 내란 폭도당의 그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백골단 논란까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백골단 폭도들을 모집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게 폭도 모집이다 이거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전광훈 당이 또 돼버렸잖아요. 네. 뭐 전광훈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사이비 종교인들이 또 여기에 뭐 뒤죽박죽 섞여서 막 자기들끼리도 또 싸우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네.
결국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완전히 하나로 뭉쳐가지고 지금 뭐 말씀 주셨듯이 법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부정하고 파괴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맞물려서 봤을 때 폭도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폭도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 지금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제대로 좀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법부 침탈 들어갔다가 구속되고 지금 처벌받을 거 아닙니까?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 아유,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이번 내란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네. 사법부가 아닌가 싶을 오히려 정도로 사법부다. 예. 판사들에 대한 개인적인 협박 그리고 최근에는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가족 이력까지 신상을 털어서 네. 마구 공격하는 네.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가세해서 네. 어떤 갈등 관계를 더 고조시키고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나가는 정치 세력을 제가 일찍이 본 적이 없고 저희가 아무리 창의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도 국민의힘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나. 사실은 뭐 내란이 일어날 때도 뭐 그전에 많이 경고를 했지만 우리가 뭐 윤석열이 내란까지 일으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진짜 내란을 일으켰고 네. 법원까지 침탈한다 하더니 정말 폭력 소요 사태로 침탈해 버렸어요. 할 거 다 거기다가 했습니다. 긴급 체포하는데 기관청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이러한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선거로 정말 심판을 해야 된다. 심판하지 않으면 계속 대한민국은 2차 내란, 3차 내란, 법원 폭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선거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국회의원들이 저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선거만으로 이거는 심판할 수가 없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씨는 네.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형이요? 여태까지 친일파들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그동안 승리한 게 정의다라는 세계관이 한쪽에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국힘 계열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이기면 장땡이다. 네. 그리고 역사를 멋대로 뒤집어 바꾸고요, 막. 그리고 그냥 어쨌든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그냥 여태까지 모든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다 그런 사람들 풀어주고 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풀려나니까 앞에 그걸 보고 잘하는 거예요, 계속. 사형 선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집행도 그러니까 저도 집행은 뭐 아니겠죠? 원래 저도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걸 아니까 저 사람들이 법 기술자들이 심지어 장난질을 치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면에서 복귀할 수 있으니까. 한 1, 2년 살다 오면 되지 뭐.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원래는 우리가 자본시장의 그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었는데 네. 정치에서도 지금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선례를 남겨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아하. 이걸 안 남겨놓으면 예. 앞으로 뭐 10년, 50년, 100년 후에 언제 더 극단적인 윤석열이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온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분노를 했습니까? 승리한 게 정의다라는 세계관이 저쪽 세계관이면 네. 정의가 승리한다는 세계관을 열심히 추구하려던 분들은 이명박 국정원에서 전직 대통령까지 심리전을 써가면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맞습니다. 서거하신 후에도 또 계속해서 국민 분열시키고 책임을 뭐 좌파에 떠넘기라고 원세훈 같은 사람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을 끌어다 쓴 게 윤석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의가 승리한다는 세계관을 완벽하게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네. 선거뿐만 아니라 확실한 선례 남겨야 됩니다. 그럼 내란 사법 수비와 처리. 공범들 사법 처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 공범들도 이번에 제대로 다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 이게 그런 처벌 안 받는다 보니까 DC 갤러리, 뭐 미국 정치 갤러리, 네.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요 세 군데가 집중적으로 이번에 내란 그 폭동까지도 연관이 돼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도 그냥 놀이가 된 거예요. 문영배 장난감이라 표현합니다. 이미선 장난감이라 표현하면서 신상 털고 있어요. 재판관을 그렇게 표현합니까? 네, 이걸 그냥 장난 게임처럼 인터넷 놀이처럼. 사이트에서요? 맞습니다. 극우 인터넷 사이트. 그래서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 강하게 좀 해야 뭐 또 황희도 이사가 또 그런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뭐 저기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 2030이 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쉽게 좋게 넘어갈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처벌하고 처단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예.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DC 갤러리에 서부지법 폭동 전후로
체포 인증샷, 네. 뭐 유치장 가서 인증샷 풀려 나와가지고 니들이 어쩔 건데 하고 조롱하는 인증샷까지 올라옵니다. 네. 이게 처벌 안 받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어차피 그냥 뭐 표현의 자유 얘기하고 네. 뭐 이런 막 자기 진영 논리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 얘기하면 그 안에서 댓글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애국자다, 열사다, 아. 나중에 국회의원 나와라 이따위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순간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본인들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하나만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당대표직에 물러나서 자맹을 계속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뭔가 유튜브 같은 거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복귀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월 복귀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본인이 만든 건 네. 아니고 그 본인과 같이 했던 원외 정치인들이 아,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원래는 한동훈 대표가 좀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네. 뭔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복귀 시점이 빨라질 텐데 지금 또 인기가 올라가고 지지율도 민주당과 버금가는 그런 기록을 하다 보니까 아. 사실은 본인이 당대표일 때보다 국민의힘이 더 각광받는 네. 또 성적이 좋은 상태라 사실 나올 명분도 없고 애매하다 이 말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탄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본인이 대권 주자로 활동하기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큰 핸디캡은 뭐냐면요. 이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었는데 대패했습니다. 망했죠. 근데 대패하고 나서 네. 사실은 총선은 나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온고집 때문에 진 것이고 네. 내가 만약 다시 당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질 개선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네. 당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결과가 6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내란이 일어나고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잘 설득하지도 못했고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당 운영도 잘 못했다. 본인이 정말 두 번 다 와가지고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네. 또 나올 명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예전에는 대선 지지율도 상당히 좀 높았는데 네. 지금은 뭐 김문수 장관 그다음에 홍준표, 오세훈한테도 밀려요. 밀리는 사위 주자일 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급한데 본인이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명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측근들이 나서서 뭔가 좀 본인 유튜버나 하는 거예요, 그냥.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측근들이 나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준석 대표 얘기 좀, 의원 얘기 좀 해보죠. 기자회견 열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보면서도 되게 좀 웃겼는데 예. 왜냐면 뭐 일단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핵심은 본인은 다르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뭐 개헌 얘기할 때 조롱을 했었습니다. 계속 이게 뭐 민주당이 구태다, 뭐 언제적 개헌 얘기를 하냐, 지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 지경까지 왔으면 본인이 윤석열 만든 책임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경고했을 때도 조롱했던 책임이 있고 단 하나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무슨 또 영화 만든다고 펀딩 받고 있던데 그 거기서 뭐 포토카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그 이준석 씨를 지지하는 사이트에서도 맨날 이런 거 좌파 감성이라고 욕했는데 이준석이 뭐냐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더라고요. 세대 교체 되는 겁니까? 정치적 파기력이 있습니까, 이준석 의원?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 뭐냐면은 본인이 그렇게 명태균과 천하람 맞네요. 3인이 예. 총선 때 홍매화 사건. 도원 예. 결의로 대통령이 되기로 결심했으면 좀 명태균어로 명태균이 한 말을 인용을 해서 당당하게 대권 도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정말 우리 그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의 그 불판론을 가지고 왜 차용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인연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의당 당원들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본인이 말한 불판에 뭔가 좀 구태 사실 명태균의 구태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러한 본인 자체가 썩은 불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판부터 좀 벗겨내고 떳떳하게 저는 명태균
좀 면회도 가고 면회 본인의 가라고요? 예. 정체성을 좀 숨기지 말고 자꾸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본인이 당내 분쟁도 있고 명태균 스캔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매듭짓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슈를 덮는다. 네. 국면 전환. 그래 보인다. 이런 네. 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은 이준석 의원입니다. 네. 그럼 적어도 이런 사태까지 왔으면 뭔가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뻔뻔하게 대통령 출마까지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황당해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지호, 황희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의원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가방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네. 이진숙 위원장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 네. 23일 날, 1월 23일 날 탄핵 4대4로 기각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그 우선은 헌재는 네. 국무위원 탄핵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정말 유명을 달리하셨는데도 네. 이상민 장관도 그때 8대 0인가 맞습니다. 기각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결과를 놓고 음흠. 뭐 너무 우려하실 일은 아니고요. 그러나 4대4로 기각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네. 이진숙 탄핵이 내용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네. 방송 장악의 면죄부를 얻은 것은 아니다. 이 메시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죠. 국회 소추 자체는 적법하고 남용이 네. 아니다. 요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는데 특히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의 탄핵 남발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잘못됐다라는 게 헌법재판소 의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짚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25번 행사했습니다. 아, 맞네요. 그 마지막 거부권이 김건희 특검법이었어요. 예.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6번, 네. 최상목이 7번, 13번, 25 합하면 38번의 거부권을 네. 윤석열 정부가 행사한 겁니다. 예. 거부권이 합헌이라면 탄핵 또한 합헌입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 예. 그리고 지금 4대4가 되긴 했지만 특히 이번에 그 재판관들 중에 많은 수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좀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탄핵 심판도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중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그 이진숙의 행위에 대한 탄핵은 네. 김형두 재판관의 고뇌 어린 부대 의견이 있었잖아요. 보충 의견. 김형두 재판관. 네. 네, 보충 의견. 예. 거기 보시면 그 행정부의 행위를 국회와 사법 행위가 견제할 수 있는데 네. 견제의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하. 그런 요지의 얘기가. 예. 네. 그리고 이진숙의 행위가 설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탄핵할 정도인가를 판단했다는 요지의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의 행위는 전 국민이 방송으로 다 봤듯이 음흠. 너무나 명백합니다. 네. 예, 위법적이며 행상 책임, 이 사람이 대통령에 복귀했을 때 2차, 3차 비상계엄을 또 할 것이다. 예. 예, 이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음흠. 저는 그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걱정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네. 헌법재판관들이 다르게 어떻게 판단할 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네. 전 국민이 눈으로 국회를 군인이 침탈하는 걸 봤고 선관위 침탈 장면이 CCTV를 통해서 확인됐는데 네. 이걸 헌법재판관이 뒤집으면 그분은 누구든지 없겠지만 네, 없겠지만. 그거는 뭐 예.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법이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진숙 위원장 때 그때 사건이랑 윤석열 사건하고는 다른 것이다. 달리 볼 질적으로 것이다.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 네. 근데 기각 결정 나자마자 그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를 하면서 이 내란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지 말라. 이렇게 본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저희들의 탄핵의 정당성을 이진숙 스스로 증명했다고 봅니다. 아하. 저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예.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침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 거고 음흠. 이진숙은 극우 유튜버에 나가서 극우 여전사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몸값 올려서 네. 다른 스스로의 개인적 이기적 욕망을 채우려고 저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 욕망, 뭐 정치적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저러는 이미 것이다. 출마한 적이 있어요. 있지요? 근데 예. 떨어졌죠. 예. 네. 그 위원장님, 그럼 개인적 질문이기도 한데 만약에 또 2인으로 결정을 하거나 방통위에서 또 MBC를 괴롭히거나 뭐 등등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뭐 방통위에서 우리 국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우선은 방통위에는 네. 정무직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 관료들이 네. 이게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네. 이진숙이 더 이상 전행을 하지 못하도록 내부 견제를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예. 만약에 위법 행위를 하면 다시 책임을 묻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탄핵 소추도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건 이제 위법 행위의 정도를 따져봐야 아하, 되겠죠. 그러나 예. 누구나 사람은 예.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계속 눈을 뜨고 바라볼 것이다. 방통위를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원래 마은혁 헌법재판관 헌법심판 뭐 권한쟁의 선고가 네. 예정됐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이 네. 부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힘이 음흠. 워낙 말대로 안 되는 헌재 흔들기, 네. 예, 게다가 사법부 침탈 행위까지 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최상목 측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고 가겠다. 아, 라는 의지. 그래서 절차상의 흠결은 하나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네. 그건 판사들이라는 그 사회적 존재 형태에 따라 저는 그런 선택이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네. 심리적으로 보면 헌재 재판관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이 부분은 그런 뭐 국힘이 권영세, 권성동 전부 다 그 법조인이잖아요. 네, 검사. 그런 사람들이 헌재 흔들기를 하고 대통령의 외부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고시를 통과한 네. 헌재 재판관들 그리고 그 경력을 믿습니다. 아하. 지금 시간을 조금 이제 벌었다고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나중에 네. 헌재가 예를 들어서 인용 결정이 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최상목 대행이 따를까요? 헌법재판관 저는 임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답답하시고 민주당이 왜 속 시원하게 못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때로
아, 왜 이렇게 내란이 진압이 안 되지 싶거든요. 진압이 왜 안 될까? 예. 예, 그러나 중요한 것. 예. 이게 친위 쿠데타인데 네.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친위 쿠데타 11.26. 성공하죠, 통상은. 그렇죠. 대통령이 하는 쿠데타가 실패한 경우는 우리 헌정사에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의 사실은 현실적 의미는 뭐냐면 네.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아하.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행정부 장악은 실무는 국장급이 하지만 예. 정무직 장차관을 내려보내서 장악하는 건데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위 쿠데타는 해결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부터? 본질에 예. 대해서 예. 우리가 좀 인정하고 가자. 음흠. 근데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적극적 가담자고 아. 어디까지가 소극적 가담자이며 예. 누가 반대했는지를 검찰의 확실한 수사가 나와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고 음흠. 저는 애초에 한덕수부터 탄핵해야 네. 그 내란 세력들의 구심점이 없어져서 음흠.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될 것으로 봤거든요. 예. 윤석열 이전에 한덕수 탄핵부터 먼저 해야 한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늦어졌고 음흠. 예, 한덕수가 저렇게까지 그 내란의 중심일 줄 몰랐던 거죠, 모두가. 네. 예,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최상목은 음흠. 그래도 경제 수장이었잖아요. 음흠. 탄핵이 우리 경제에 미친 네. 악영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흠. 그렇게 무리하게 한덕수처럼 버티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 봅니다. 그 뭐 이거는 뭐 혹시나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고 이러면 또 민주당에서 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아니다? 보기에는 예. 헌재가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헌재가. 요걸로? 예. 왜냐하면 이미 헌재가 예. 인용 결정이 났는데 임명하지 않는 것은 네. 이게 헌법 그 법 위반이다 이렇게 위헌, 확실히 위법이다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헌재가 해버렸어요. 판단했잖아요. 예. 이번의 경우는 만약에 최상목이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이런 결정을 냈는데 임명 안 하면 헌재가 어제 냈던 헌재 관계자 입장 네. 예, 그 입장에 따라 이미 이건 탄핵감이다라고 공개적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아, 그건 뭐 국민적 동의가 아하. 25% 제외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윤석열 탄핵 심판 5차 변론길이 열립니다. 네. 자, 뭐 계속 지금 윤석열 측은 헌법재판관을 계속 이렇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회피 촉구 의견서도 제출하고 지금 재판에 앞서서 이렇게 재판관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란 세력은 음흠. 입으로는 법치를 얘기하지만 네. 그 법치는 자기를 위해서 복무할 때만 법치고 아, 예, 자기에 반하는 결정을 법치가 할 때는 무엇이든지 음흠. 뭐 가져다가 흔드는 존재다. 이걸 확인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우리 법 연구회가 4명이다. 뭐 이거 가지고 뭐 얘기를 하던데 권성동 네. 그 권성동 그 본인 얘기가 강원랜드 있죠. 건 때 예. 그때 무죄 때린 판사가 우리법 우리법 연구회예요. 연구원이죠. 예. 그때는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서 칭송하더니 네. 하여튼 한 입으로 두 말 하기 음흠. 이건 이제 보수 언론을 믿고 그러는 건데 예. 지금 그 유튜브의 시대, SNS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저런 행동 모두가 음흠. 국민의힘 힘에 대한 정치적 판단,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나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물어보고 보시는 싶어요. 거군요. 예. 이진숙도 그 헌재가 판단한 건데 예. 그래서 기각시킨 거잖아요. 어쨌든 전체적인 그러니까요. 결정으로. 예. 그러면 그것도 안 받아들여야죠. 그러네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는 저 집단은 네. 저는 정말 국민에 의해서 음흠. 철퇴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변론길에 많은 증인들, 특히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합니다. 예, 아마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선 어제 윤석열 공소장이 네. JTBC에 의해서 공개됐어요. 보도가 됐습니다. 예. 예, 그 공소장을 읽어보면 네.
그게 8개 항목인가로 요목이 나누어져 있고 네. 이제 제가 쭉 훑어봤는데요. 음, 우선은 그동안에 헌재에 나와서까지 했던 윤석열의 거짓말. 네. 윤석열이 김용현을 신문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음흠. 유도했던 거짓 정황. 네. 예, 들이 다 폭로됐어요. 네. 우선 첫째, 저는 가장 요즘 관심 있는 게 언론사 단전 단수 때 네. 그게 당일 24시 아, 경찰을 투입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하라. 네. 이걸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나왔죠. 예. 그거부터 시작해서 병력 규모도 당일 뭐 국회 본청에 네. 그 침투한 경찰이 12명, 병력이 12명이었다고 윤석열이 헌재에서 주장했는데 그 규모가 3천, 1000 규모였다. 네. 군대 1000명 동원할 수 있다고 김용현이 보고하잖아요. 네. 그런 정황까지 검찰 공소장. 음흠. 이 검찰은요, 윤석열의 정치 검찰입니다. 음. 검찰 공소장에 다 드러났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심지어 경찰청장한테는 6번이나 전화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수방사령관, 뭐 특전사령관 등등 이제 핵심 증인들이 대통령의 헌재에서 나와서 한 거짓 증언을 탄핵하러 나오는 것일 거고요. 네. 예,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역시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이 출석합니까? 저는 출석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본인이 저도 지금 핑계 될 것 같기도 한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이럴 때 윤석열이 그동안에 했던 행태를 보면 네. 양극단의 두 개예요. 그렇죠. 하나는 36개 예. 있고 다른 하나는 나와서 네. 또 지난번처럼 내가 너 임명한 거야. 네. 이런 식의 태도로 음흠. 가스라이팅을 전 국민 앞에서 네. 그 증인들한테 하려고 시도할 것 같아요. 양극단의 두 선택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두 개 다 우리 국민들이 눈여겨볼 것 같은데 또 어제 네. 보도된 것 중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옥중 노트 부분입니다. 네. 여기 보면 뭐 진짜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다 윤석열, 김용현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네, 이거에 따르면. 공소장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게. 일치하지요. 예. 예, 그래서 국회와 선관위가 핵심 타깃이었고요. 네. 한동훈, 이재명이 핵심 타깃이었고요. 음흠. 거기에 덧붙여 우원식 의장을 체포해야 네. 비상계엄 해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이 핵심 타깃이었다. 음흠. 네, 그 사실은 변함이 없고 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진실이다. 자, 그리고 오늘 홍장원 차장이 나오니까요. 홍장원 차장이 나오는데 통화 기록을 헌재에 요청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측에서. 혹시 다른 정치인과 통화해서 네, 네. 뭐 통화했냐 봐가지고 예. 홍장원의 증언을 탄핵하려고 하는데 네. 홍장원 하나면 그게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뭐 본인이 임명한 다수 홍장원도 본인이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너무 증인이 많기 때문에 예. 예, 별 소용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뭐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이 뭐 윤석열 출석을 한다면 홍장원 전 차장하고 윤석열 두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네. 요거는 좀 긴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말싸움 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장원 차장의 네. 진술은 일관돼요. 똑같습니다. 한 예.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처음에 비상계엄 이유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겁주려고 했다는 취지였다가 국민에게 민주당이 뭐라고 했죠? 이상한 뭐 행동을 어쨌든 예, 알리기 맞아요. 위해서 그랬다. 예.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잖아요. 예, 우리가 재판받을 때 말 바꾸는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잖아요. 믿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일관된 진술, 예, 그게 돋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윤석열의 왔다 갔다 하는 증언, 이 세상의 중심이 오직 윤석열, 김건희뿐인 듯한 내가 법이요 진리요 내가 국가다라는 그 태도, 본인에게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예. 그런 독재적 사고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횡설수설할 것 같아요. 행설수설로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이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지금 감옥에 구치소에 있긴 한데 윤석열의 옥중 정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지도부 뭐 개인 네. 접견이라 하겠지만 지도부하고 첫 접견도 했었고요. 네. 일단은 지도부 접견은 같은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요? 예, 국힘이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 국힘의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같은 사람 네. 내란 수계에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세력, 내란 수계에 스피커 노릇을 하고 그리고 그 당의 1호 당원이 내란 수계면 그게 네. 내란 정당 아닙니까? 내란 정당. 그걸 자인하고 있다. 예. 네, 그렇게 봅니다. 정말 국힘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극우는 폭력을 용인하는 집단이거든요. 네. 예, 서부지원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음흠. 저 옹호하는 걸 보고 저는 극우 정당이라고 봅니다. 그걸 네. 자인하고 있다. 음흠. 그 네, 결국 이제 상황상으로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 거고 뭐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등 돌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어떻게 언제쯤 그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언제까지 같이 있습니까? 혹시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면 예, 그때입니까? 네, 그때 헉! 질적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아. 국민의힘의 태도에 지금도 예. 지금 극우 집회 세력들의 분열, 음흠. 뭐 광화문파, 여의도파, 예. 정광훈의 책임론 예. 등등으로 분열되고 있는 것. 음흠. 그다음에 그 윤석열 사저를 찾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것. 네. 이런 것이 다 차곡차곡 이렇게 그런 어떤 윤석열과 손절하려는 과정인데 네. 파면이 딱 벌어지면 헌재가 파면해 버리면 음흠. 그때는 뭐 한 10% 정도 남고 나머지는 손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 윤석열은 음흠. 일단 헌재에서 파면되면 1호 당원 지위부터 잃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오만한 거예요, 국힘이. 아, 우리는 그러면 무슨 근데 짓을 그때 해도 되고 너무 비상계엄도 장난처럼 해도 되고 의원님 그런 대통령을 용인하고 옹호하고 이래도 우리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이 굳건히 있다. 극우적 아. 보수 세력이. 예. 이런 태도라고 봅니다. 근데 탄핵되고 2달 안에 대선 치러야 되니까 그럼 너무 여보세요? 늦는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네네네. 의원님 여보세요? 아유 지금 전화 연결이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여보세요? 네 의원님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전화 연결이 잠깐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대선 국면하고 그렇게 등 돌리는 시점이 너무 늦어지면 대선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스스로 진행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 허구적 악마화에 기대고 있어서 아, 지금 저 전략은 대선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인데 그 전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법원의 판단이 예. 안 좋게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대하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민희 의원하고 지금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말씀. 네. 아, 예. 예. 다시 좀 전화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네. 네, 의원님, 네. 네, 의원님. 여보세요? 네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전화 연결 조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말씀 마무리 좀 여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마시기 전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시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다신다면 하루 5번까지 참여할 수 있고 5,000 통통 쿠폰 지급해 드립니다. 자,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고정 링크 또 상단 또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최진문 교수 수일린 남자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합으로 김철근, 장윤미 변호사 있습니다. 자, 대담한 대담 백이성 박사님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공화국 서초동.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 토크. 오늘도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지금 윤석열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분량이 꽤 많습니다. 100페이지 넘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예. 특히 딱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딴 거는 뭐 대부분 좀 알던 내용인데 단전 단수 지시를 직접 했다. 이상민 장관이 한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이게 명시가 됐습니다. 예. 일단 대 기자님 어제 공소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이제 뒷부분에 있더라고요. 뒷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이렇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 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이걸 듣고 나와서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고 또 곧바로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있으면은 조치해주라라고 네. 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문건을 조태용 외교 장관 그리고 뭐 외교부 장관 또 최상목 네. 부총리한테는 줬다는 게 나왔는데 이상민 장관에게 줬다는 게 이제 처음 네. 공개된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공소장에 또 그 뭐 1,000명 동원 수방사 경찰들 미리 동원하고 네. 그 경찰 위주로 동원하고 간부 위주로 특전사와 수방사에서 1,000명 정도 동원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도 네. 서로 이제 김용현과 사전에 논의했다. 내란 사전 모의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공소장이 마무리가 되던데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은 공소장을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정말 네. 헌법재판관들이 극한 직업의 하나구나. 왜냐하면은 네. 그 윤석열 피의자 뭐 여기 피청구인. 피청구인의 말에 전혀 일관성이 없고 이런 것들 다 듣고 있어야 되고 그걸 심판해야 되는데 저분들의 심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은 첫째는 이 계엄의 목적이 뭐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국회에 경고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다가 슬쩍 말을 바꾸면서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다라고 했거든요. 그걸로 일단은 최근까지는 그걸로 정리가 된 입장이 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안 맞죠. 그럼 왜 언론사들은 언론사 활동을 못하게 그러니까요. 할까요? 그럼 결국은 게다가 일부 언론사들만 단전 단수 그리고 CBS는 좀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 반대했던 정권이고 언론을 자기에게 호의적인 언론만 유지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너무나 빤하잖아요. 모든 언론사가 아니에요. 특정 언론사 윤석열 정부의 반대 여론을 조성했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기가 믿는 언론사들만 쳐내는 거니까 네.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굉장히 그 안 좋게 보이죠. 왜냐하면 언론과 여론 형성의 자유라는 건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특정 언론사만 이렇게 탄압을 하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취지였고요.
공소장 결론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 병력을 국회 의사당에 침투시켜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에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네. 헌법상의 국민 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에 네. 국군 무장군인 1,605명, 경찰관 3,790명 등을 동원하여 이제 이렇게 한 지역의 평온을 해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네. 이거 형법 제 87조 내란죄. 내란의 목적 딱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나오네요. 예, 예. 국가 권력, 국헌 문란, 폭동이라는 거를 공소장에 명시하고 있다. 요게 돼 있고 또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위법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나와 포함을 있습니다. 시켜놨더라고요. 예. 그동안 보도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길지도 않아요. 이게 결론 그렇죠. 부분은. 예. 근데 이렇게 사실은 금방 하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네. 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수사본부의 조모 간부에게 네. 그 여인영 반첩사 사령관이 전화해서 체포조를 좀 더 명단 할게 달라. 도와달라라고 했어. 그래서 뭐 100명을 보낸다거나 50명을 보낸다거나 네. 그리고 뭐 눈에 띌 수 있으니까 그 경찰 그 유니폼 대신 사복을 입혀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공소장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경찰이 이렇게 했는데 검찰은 어떤 역할 분담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계엄이 실패로 끝나고 난 후에 안가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행안부 네 장관하고 명이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해동을 가졌다는 것도 알고 저희가 밝혀진 정보고 그 뒤에 수습을 했겠죠. 그럼 그 전에는 논의를 안 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들은 수사기관이 모두 어느 정도로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특검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비리 뭐 부정은 검찰이 밝혀내잖아요. 근데 네. 검찰은 지금 아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도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핵 심판. 이렇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거짓말이 다 드러나는데 계속적으로 거짓말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봐요? 뭐 또 어제 보도 중에 곽종근 전 사령관도 옥중 노트에서 철수 지시 없었다. 국회에서 병력 철수 지시 본인이 뭐 궤변이다 이런 얘기까지 적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하는 심리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국민들 눈속임하는 거고요. 속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예. 계속 거짓말을 계속 하잖아요. 네네네. 거짓말 아니면 궤변을 하는데 지난 헌법재판소 진술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네.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즉시 제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다 그랬는데 네. 실제는 3시간 가까이 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끌면서 기회를 엿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벌써 그 지시가 없는데도 이제 특전사하고 수방사에서 이 병력을 빼기 시작했거든요. 본인들이 뺀 거잖아요. 사령관이 직접. 본인들이 뺐다. 그 얘기를 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옥중 노트에 다 기재가 돼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윤 대통령은 어쨌건 뭐 모변을 해서 가보자. 네. 윤 대통령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어쨌건 자기는 아직도 이 사람은 내가 무죄를 받고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네.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냐. 아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권한에서 했을 따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지층들한테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헌재의 탄핵 기각이 될 경우에 네. 불복의 밑자락도 깔고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좌우간 지금 이런 얘기를 법조인들이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인정을 할 경우에 내란했다 인정을 할 경우에 그럼 왜 내란했냐를 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비상입법 기구라는 거잖아요. 네. 내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멈출 수가 없잖아요. 멈출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박정희 유신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 권력을 한번 잡으면은 영구히 가야 되는 거다. 왜 멈추면은
멈추는 순간 처벌받는 걸 알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예. 그걸 피하려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게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그럼 내가 독재를 예. 박정희 같은 독재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독재를 하려고 했다. 네. 영구 집권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5차 변론기일인데 네. 오늘 좀 중요한 어떤 재판 같아요. 오늘 선포 재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이현주 변호사님은 보실 때는 항상 저희의 예상을 그러니까 뛰어넘는 알 수가 분이라서 없는 사람이긴 안 한데. 나오는 게 맞습니다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예. 보통의 형사재판에서는 상관이 증인으로 나온 부하와 이렇게 언쟁을 벌이거나 다투는 것이 굉장히 안 매우 좋아 안 보입니다. 좋죠. 예. 그건 재판관 인상도 굉장히 흐리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사실은 다른 피고인이 자기의 부하를 불렀더라도 보통 신문을 안 합니다. 하죠. 포기합니다. 하더라도 정말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거 확인하고 가야 될 거 두세 가지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통은 안 하지만 윤석열 피의자는 항상 우리의 그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이다. 대 기자님도 그래 보십니까? 본인이 아마 김용현 이제 전 국방장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 메시지를 준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실은 공개적인 증거 조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말 맞추기 대놓고 말 맞추기 하는 거잖아요. 말 맞추기 하는 건데 내가 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기하는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예. 홍장원 차장은 조금 이제 지금 뭐 예외로 워낙 이 소신 있게 끝까지 가니까 네. 이진우 여인영 두 정도는 사람? 자기가 네. 제압해서 자기 충분히 자기 논리로 자기 말로 제압을 해서 자기 말을 따르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가지지 않겠어요? 예. 그 헌재에 나가서도 가끔 보면 나오지만 변호인이 뭐 하려 그러면 말을 제지하고 네.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직접 하고요. 워낙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건 이 세 사람의 오늘 증언을 들어보면은 예. 이제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나. 네. 그거 다 나올 겁니다. 이진우 사령관 총을 쐈으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본인이 끄집어내라. 국회에서 다시 답변하고 본인 공소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네 명이 한 명씩 덜 쳤고 놓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서부터 여인형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네. 지시 받았다는 사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 이런 얘기까지 지시 받았다는 걸 진술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난감한 상황은 맞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럼 안 나오는 게 맞는데 그동안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탄핵 심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사실 안 안 나오는데 되고. 예. 나와서 이분은 내가 제압이 가능하다. 아. 이런 아마 확신을 갖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약간 망상 확신 말씀하셨는데 네. 본인이 특히 사령관 둘이는 여인영이나 이진우 사령관 두 사람은 당연히 신문에서 제압 가능하고 홍장은도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신문하는 모습. 김용현 때는 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도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전에 대 기자님 네. 말씀하고 약간 다른 의견인데 네. 일단 그 탄핵 심판은 주력은 윤석열 피의자의 주력 싸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탄핵할 수 밖에 없다는 걸 한 50% 60%는 받아들였을 거고요. 본인이? 결국은 형사 재판에서 그 무죄를 받거나 뭐 저희 말도 안 된다고 생각 무죄를 받거나 형을 최대한 감경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그쪽이 더 무게 중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그 고전적인 우리의 그 피의자들의 방어 대책 있지 않습니까? 1도, 2부, 3배. 예. 1도는 이미 실현했죠. 첫 번째 도망가다. 두 번째는 부인. 부인의 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백도 네. 사실 자기의 극렬 지지자들 그리고 다음 정권이 뭐 대통령을 여전히 국당에서 나오면 자기를 사면해 줄 것이다라거나 그런 그래서 사실은 방점은 윤 대통령 본인의 방점은 형사 재판에 찍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하게 뭐 어떻게 접근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맑은 정신이어도 그렇게 효과적인 방어책을 낼 수 없는 분이지만 전체적인 그 소송에서의 주안점 무게 중심은 형사 재판에 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형사 재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헌법 재판을 하게 되면 이 재판 내용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또 형사 재판에 쓰일 겁니다. 네. 뭐 사실은 윤석열이 답변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형사 재판으로 갈 거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문답하는 과정을 헌법 재판관들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보죠. 누가 맞는지,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누가 거짓을 얘기하는지 그 판단을 하는 작업이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일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거는 홍장원이죠. 홍장원 예, 차장인데 그러니까요. 그 통화 기록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네. 홍장원을 어쨌건 기스를 내기 위해서 흠집을 내려고. 흠집을 내서 예. 홍장원 말의 진실성을 좀 감해 보려고. 음흠. 그럼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이 지금 뭐 정치 중립 위반으로 지금 갑자기 해임된 거잖아요. 네. 해임됐는데 야당 정치인 누구랑 통화한 게 나오면은 이거 봐라 야당하고 짰다. 그 얘기 해보려고 하는 예, 거죠. 지금 그러려고 뭐 하는 의도성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홍장원을 해임한 조태용 국정원장도 사실 가면 갈수록 네. 사전에 인지를 했거나 뭔가를 공모한 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네. 저는 이 홍장원 진술에 따라서 그런 점들이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홍장원을 탄핵하려고 뭔가 좀 흠집을 내보려고 통화 기록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악수가 되지 않을까. 악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네. 이 상황에서 그냥 윤 대통령으로서는 백약이 무효다. 방법이 없다. 그렇죠. 계엄법에 보면 그 계엄을 발령했을 때 대통령이 국회에 그러니까요. 즉시 통지하여야 된다. 폐회나 휴회 중일 때는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소집 요구해야 소집을 된다. 소집을 요구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돼 있는데 뭐 통지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국회에서 가결이 된 다음에도 해제까지 망설이면서 뭔가를 또 음모를 꾸미면서 이 모든 그 흐름을 볼 때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다는 게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백약이 무효다라고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홍 차장 예. 진술 중에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12월 5일 오전에 신뢰할 만한 인물로부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경로해서 홍장원을 때려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예.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사실은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민정실이나 어디나 다 깊숙이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대목도 어떻게 나올지 오늘 2시 예. 반부터 예. 90분 단위로 세 사람 다 예. 하거든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일단 생방으로 하진 않지만 예. 이게 방송이 나중에 됩니다. 지연으로 방송이 되니까요. 녹화로 나오죠. 예, 네, 녹화로 되니까 막 국민들이 눈여겨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이 수사도 조금 짚어보면요. 어제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 비아폰 압수수색했습니다. 근데 김성훈을 2번이나 경찰 그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에서 반려했거든요. 이게 모든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사실 김성훈 관련된 압수수색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김성훈, 유광무 두 사람에 대한 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휴대전화하고 비아폰을 압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좀 나올 증거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검찰이 세 번째 기각까지 한다면은 네. 이건 검찰이 바로 내란 공범이다. 공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로서도 세 번까지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보강되는 증거들이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은 예. 그런 대목들을 우리 좀 지켜볼 사안인 것 같고요. 예. 어제도 결국은 경호처 불발됐죠 아마.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두 사람이 신병이 확보돼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 한남동 관저나 뭐 이 안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게 경찰에서 반려했다는 부분, 뭐 기각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반려가 사실 기각이죠. 이게 사실은 부담스러우면 애매하면 그거 봐두고 판사가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굳이 중간에서 커트한다는 거는 뭔가 개입할 수 있는 그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보강 수사에 관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굳이 두 차례나 영장 신청을 안 받아줬다는 네. 건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눈으로 볼 수. 하죠. 뭐 당연히 눈으로 누가 볼 수밖에 봐도 하는 없는데 거죠. 예. 저의 시나리오는 결국 어떻습니까? 뭐 이제 다 저쪽은 끈떨어진 연이 됐는데 예. 이 여기를 비호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검찰에 왔을 때 아. 검찰하고 뭔가 좋은 관계를 라포라고 하죠. 수사를 할 때는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 그게 우선 출발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악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공감해 주는 척 내가 너를 두 번이나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선의를 베풀어 준다는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왔을 때는 더 큰 선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해석이시네요. 예, 더 뭐 사실은 이 사람들은 표적이 아니죠. 더 위에 있는 그렇긴 사람들의 한데. 비리를 잡기 위해서 그걸 두 번이나 해준다고요? 두 번 해준 라포 아니, 행사를 저는- 해가지고 김성훈 나서 다 검찰에서 다 볼게요라고 뭐 그거 얘기. 아니 제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도 무슨 이상해서. 의도일까? 하도 무슨, 이상해서. 무슨 그러니까- 뒷배경이 있을까를 생각해서 그걸 굳이 생각해 너무 이상해서. 그 예. 이은주 예. 지금 변호사님 생각대로 예. 뭔가 의아스럽잖아요. 검찰이, 너무 이상해요. 검찰이 태세 전환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초창기부터 태세 전환 했거든요. 하필 여기서만 딱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예. 그게 그렇게 이렇게 이런 새로운 시각 신선한데요. 뭔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면은 예. 주도권을 확실히 우리가 지겠다. 네. 검찰도 여기서 뭔가 실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살아남든지 어쨌든. 그러기 위해는 한 번 정도만 되지 라포 영상이 한다면 그 정도 두 번이나 해주면서 한 번 가지고 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압수수색이 안 돼서 증거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건 있는데 대통령이 이미 체포 구속이 됐으니까 효력이 그건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의 해석대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어제 공소장에 보면 단전단수 지시를 윤석열이 이상민 전 장관한테 했다는 건데 네. 다른 공무위원들 특히 지금 좀 전에 우리 말씀했습니다. 뭐 법제처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특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에는 아무도 지금 뭔가 걸린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특검을 하든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근데 검찰이 네. 계엄을 하는 시작 단계에서는 검찰이 관여할 대목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네, 처리할 때 법률적 자문은 대통령 본인이 법을 워낙 잘 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안 가도 저는 이미 잡혀 있는 내 조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갔을까?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선관위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게 있는 걸 밝혀내는 게 아니라 예.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검찰이 먼저 끼어들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벙커에 끌고 가서 이게 이 수사 인력기관 수방사 네. 노상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 2단이 다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증거를 기록을 만들어 와야 그다음 검찰이 개입하는 거니까 검찰 개입 단계까지는 안 나간 상태가 아닌 아직까지는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그리고 맞을 것이다. 그 안가에서 그 법조인 4명 출신 네. 4명 이 사람들하고 협의했다는 거는 뒤수습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내란 공모라기보다는 그 이후의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네. 거기서 법률적 문제나 앞으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 않겠나 전략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부분은 뭐 국무위원들 뺀다고 하면 비서진들. 예컨대 국가안보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아직까지. 그 부분도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를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지금 실세로 보였던 사람들 중에 잠잠한 사람들 있죠. 김태효, 그리고 추경호. 말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 말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더 주목해 봐야 된다. 뭐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 예. 얘기를 하고요. 이상민 장관 수사를 경찰이 다시 가져간 이유는 네.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는데 네. 미수의 직권남용 미수는 처벌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경찰로 또 법리적으로도 그러네요. 예. 그래서 경찰로 가져가서 경찰이 지금 이제 내란죄 수사 부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상민 전 장관이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입건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현주 변호사 뭐 하실 말씀 있는 어떻게 앞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를 하려면 특검이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이 주요 지금 사건들은 지금 다 했잖아요. 지금 네. 곧 공소 제기까지 기소까지 됐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어쩌면 특검이 통과되고 특검들이 이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저 염두에 둬야 될 네. 것이 지금 법정에 갖고 간 것이 내란죄뿐입니다. 사실 뭐 직권남용죄,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직권남용죄 사실 뭐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부당하고 불법한 지시를 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다 빠져 있는 건 현직 대통령이니까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로만 수사 기소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임기가 끝날 테고 탄핵으로 그러면 이 직권남용죄 수사에서 우리 검찰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검찰에 내려온 윤 대통령의 지시들에 대해서 검찰이 사사시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지금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밟고 감으로써 자신의 권력의 기반 그리고 수사권을 여전히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검찰의 그런 더러운 것들은 드러내진 않겠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이제 헌법재판 5차 변론기일 뭐 열립니다. 2시 반부터 이제 증인신문이 있는데 이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측이 계속 하는 게 헌법재판관들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 다 그 법률가니까 법률가들 치고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국민의힘엔 좀 있는 것 뭐 진심인지 모르겠으니까. 대외적으로는 있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네. 이게 헌재 헌법재판관을 흔들고 이래 하는 이유가 네. 시간 끌기잖아요. 시간 끌기. 시간 예. 끄는 이유는 결국은 이미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시간을 끌어야 이재명 뭐 대표에 대한 리스크 사후 판단이 나올 거다. 네. 그래서 자기들도 뭔가 대안을 만들어 갈 거다. 이런 의도가 아니겠나라고 보는 게 더 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겠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 대표역을 하고 있는 비대위원장과 예.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접견을 가는 거는 계속 앞으로 접견 릴레이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되겠죠. 그 아마도. 갔다 오면은 뭔가 또 스피커 역할을 하겠죠. 예. 이건 아주 정말 안 좋은 방식입니다. 그 당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스스로 내란당이라는 그러니까요. 걸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건데 이게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상욱 의원이 지금 우리 김현정 뉴스에 나와서 예.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민주주의 위반된다. 네.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아하. 계속 이런 스피커 역할을 할 거다. 나치 얘기를 하는데 누가 네. 본인이 한 거지. 이거 윤석열 대통령 말은 본인은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왕으로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스스로가 왕자 썼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 왕자 썼지만 어쨌건 예. 그런 식을 하는데 박지원 의원이 참 원로답게 네. 그냥 국민의힘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기라고 얘기하는 게 그 질타가 정말 저는 딱 와닿았어요. 이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그렇게 해라. 그 얘기가 딱 와닿던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과정들이 조기 대선을 두고 이미 머리 굴리기에 수놓기에 좀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봐야 된다. 예, 그렇게 예.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쩌면 근데 뭐 우리 이현정 변호사님께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언젠가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요? 이거 계속 막 탄핵 때도 이럴 겁니까? 언젠간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죠. 파면되면은 확 바뀔 거다. 그때 딱 바뀔 것이다. 근데 저는 정말 지금의 네. 행태는 예전에 그 위원정당으로 해산당한 통진당보다 더 위험하다. 예. 더 우리나라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쿠데타로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이렇게 비상한 시대에는 비상한 조치와 비상한 단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 역행하는 것인데 여기는 그 당시에 위원정당으로 해산당한 통진당보다 더 세력도 크고 더 영향력도 크고 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내용상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이 108석이라는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되지 않겠죠. 실제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초창기 행동부터 쭉 해서 따져놓고 보면은 더 심하죠. 더 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는 뭐 무슨 모의 사전 모의 가지고 이석기 그냥 얘기 몇 번 나누는 걸로 이제 몇 번 아니죠. 모의, 음모. 사전 모의인데 여기는 예. 실행을 한 거로 봐야 되죠. 실행하고 동조한 거잖아요. 그분들은 좀 올드한 네. 운동권 정서에서 뭐 네. 군자산에서 결의하시고 뭐 그런 모의하고 뭐 탈취 이런 것들이 좀 유아적인 수준이었어요. 네. 소아병적인 수준인데 여기는 이미 권력의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수단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또 한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초의 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품격 뉴스 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